안녕하세요. 꿈을 드리는 채널 드림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주택연금 받을 수 있을 때 받자, 안 받으면 나만 손해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는 자산 비중에 있어서 금융자산보다 비금융자산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구성은 금융자산이 35.6%이고 비금융자산이 64.4%입니다. 반면 미국, 영국 일부는 모두 가계자산의 50% 이상을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에 현금 흐름이 있어야 궁핍하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위주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후가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정부에서는 2007년도부터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써 주거 안정과 생활비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로버트 머튼 교수는 한국의 주택연금은 은퇴자의 축복이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을 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통하여 가입 가능을 통지해 주게 됩니다. 통지를 받으면 본인이 지정한 은행에 가서 대출 서류를 갖추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 자격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12억 원 초과한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입 조건을 따질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일단 가입이 되면 주택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은 그 주택의 시가로 합니다. 즉 어떤 주택의 시가는 10억 원이고 공시지가는 7억 원이라면 공시지가가 12억 원 이하이므로 가입 자격이 되는 것이고 주택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은 10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1억 원이고 시가가 16억 원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도 시가가 16억 원이므로 16억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할까요? 아닙니다.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할 때는 시가를 12억 원까지만 계산해서 연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연금액 표에 의하면 가입자 연령이 65세이고 주택시가가 12억 원일 때 매월 연금액은 288만 2천 원입니다. 이때 시가가 16억 원인 주택으로 가입하더라도 매월 연금액은 288만 2천 원으로 시가가 12억 원인 주택과 동일한 연금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의 큰 특징은 본인의 주택에서 살면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연금의 지급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받으시던 분들이 모두 돌아가시면 그 주택을 처분하여서 그 주택 가격이 그동안 연금으로 받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크면 그 남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이때 주택 처분 금액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금액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상속인에게 그 차액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종결을 시킵니다. 즉 주택을 처분해서 돈이 남으면 상속인들에게 돌려주고 모자라면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할인 등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별 관심을 못 얻었고 내용이 잘못 알려지면서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1.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주어야 한다. 2. 그런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 집을 나라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3.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4. 그 집에 묶여 살면서 이사도 못 가게 되니 주거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5. 노년에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연금을 더 이상 못 받게 된다. 6. 살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면 그 주택을 헐게 되는데
그럼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7. 주택에 일부 대출이 있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등입니다.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때 집 한 채를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해도 그 자식의 나이가 이미 60대 중반, 70이 되기 때문에 집을 물려주는 의미가 별로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문제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이제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애쓰기보다는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그 집을 정부에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재건축한다고 해서 주택연금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의 걱정 2번에서 6번까지는 말 그대로 쓸데없는 걱정일 뿐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집값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린다고도 합니다. 물론 집값이 높은 상태에서 가입을 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설령 집값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을 가입해서 약간 금액을 적게 받게 되더라도 그렇게 되면 사회 정산하에 남는 금액이 크게 될 것입니다. 상속인들에게 그만큼 많은 금액이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왕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필요한 때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아직은 주택연금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하는 사람이 엄청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그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가 있고 연금 금액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11월 말 현재 주택연금 총 가입자 수는 11만 5,687명입니다. 가입한 분들의 평균 연령은 72세이고 평균 월 지급금은 119만원, 평균 주택가격은 3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 중 주택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조 7,44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주택연금 부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주택연금 대상이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검색 포털 사이트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 조회라고 치고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절차 등 궁금하신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시거나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번에 8114번, 1688에 8114번으로 전화하셔도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담보 제공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기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방법에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은 연금을 받는 대신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소유권을 종전대로 가입자가 가질 수 있습니다. 특징은 저당 설정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배우자가 그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자녀들, 즉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택으로 보증금 있는 임대계약을 할 수 없고 월세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탁 방식입니다. 신탁 방식은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신탁 계약에 의해서 이전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계약을 해제하면 원래의 가입자한테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명의가 주택공사로 넘어가더라도 그 주택의 관리나 재산세 납부는 가입자가 계속 해야 합니다. 신탁 방식의 특징은 등기 비용이 건당 5,000원에서 1만원 정도로 저당권 방식에 비하여 대폭 저렴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될 때 자녀 등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의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임대할 때 보증금 있는 임대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들어가게 되면 명의가 주택공사로 되어 있어서 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방식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은 생기게 됩니다. 현재는 저당권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점점 신탁 방식의 이용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하여 살펴보셨습니다. 현재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잘 검토해 보십시오. 특히 도시 외곽에 주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면서 도시 외곽의 주택은 폐가가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들여오려고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드린 주택연금 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현금 흐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노후는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